안녕하세요. 비청상TV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기관과 외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한국 증시가 장기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빨리 악재가 해결되고 상승장으로 가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내외 악재가 터지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악재는 대표적으로 3개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절차에 따른 경제제재, 그리고 중미 무역전쟁, 마지막으로 북미 협상, 모두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악재입니다. 중미 무역전쟁은 얼마 전까지 미국과 중국이 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 중미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6월 말까지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이 약속을 지키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합의했던 약속을 깬다면 미국이 다시 중국 수입품 338조 원에 대한 25% 추가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추가 관세를 때린다면 또 걷잡을 수 없는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각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실질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미 협상은 실무 협상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죠. 이 트럼프는 김정은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는 이 와중에 8월 달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압박을 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을 강행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죠. 북한은 이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압박을 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을 강행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죠. 북한은 이 훈련이 북미 공동성명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고 연말까지 도입을 할 거라고 하네요. 북한은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타격의 목적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핵전쟁, 세계 3차 대전을 벌리자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한미 동맹을 압박하고 있죠. 이때까지의 북한의 그런 행보를 보면 솔직히 누가 봐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북한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북한과의 관계도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이런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죠. 언제라도 북한은 도발을 할 수가 있고 전시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제 제재.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이 됐죠. 이 화이트 리스트에는 전세계 27개국만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기, 첨단 소재, 전자제품, 통신기기, 센서, 반도체 등과 이 관련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민감한 품목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무역 우대 조치 혜택을 받는 국가를 화이트 국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27개국은
일본이 신뢰하는 국가에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하나하나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3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물자 수출까지도 제재를 하겠다는 가능성,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화이트 국가일 때는 수출품을 바로 다이렉트로 허가 없이 수출하는 게 가능했고,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여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출은 가능하지만 매 수출 건수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발주를 넣으면 일본 기업이 경제산업성에 수출 계약서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겁니다.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허가 및 불허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불허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다는 게 이와 같은 거래 절차를 거친다 해도 수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업을 망하게 하겠다, 아니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겠다,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원재료들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원재료 수출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제품을 못 만들어내죠. 이 물건을 못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을 못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경제구조의 전체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내수 경제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역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월 4일 이 같은 발표가 나자마자 일본으로 바로 날아갔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장도 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다 원재료 때문에 간 거죠.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그 3종 품목 중에 포토 레지스트는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주로 쓰는 중요한 원재료죠. 이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테스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체가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에서의 대체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죠. 대만이나 러시아, 다른 나라의 원재료를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이때까지 일본은 자유무역을 어느 나라건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제재는 확연한 무역 보복이죠. 만약에 한국이 일본에 1년 동안 수출하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오래 놔두면 본 가치를 잃는 품목이 몇 조 원이라고 하면 이걸 일본 쪽에서 검역이나 다른 이유로 수입 통관을 늦게 하면 이 품목들은 훼손돼서 가치를 잃겠죠. 이렇게 하는 건 합법입니다. 양자간 무역 거래에서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일본이 하는 이 무역 제재는 대놓고 무역 전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혼자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뭐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의 다른 기업들만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제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없어서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 당연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그 나라 중에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이 많죠. 공개적으로 보인 건 없지만 분명히 일본과 미국 간에 뭔가 논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일을 혼자 벌이는 게 쉽지만은 않죠. 일본 자국에서도 피해가 클 거고 미국 애플 등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한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해결하는 데 노력은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안 하죠. 근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이 무역 제재가 악재가 되는 반면에 호재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 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찍고 수요 둔화로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죠.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고가 많고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라도 재고 처리를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꼭 필요해요. 재고가 많아서 가격떨이를 해서라도 팔려고 했는데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원재료에 대한 경제 제재를 때리네? 그럼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을 못하겠죠. 이전엔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아서 가격이 다운됐는데 이제는 수요에 비해 이 공급이 월등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서로 먼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럼 가격을 올려서 재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5G 상용화에 따른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것일 뿐 장기적으로 지속화되고 대체를 못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뿐더러 경제도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 또한 긴 시간 올라오지 못할 거고요. 코스피는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를 하죠.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기업들이 힘이 없으면 코스피는 추락합니다. 코스닥을 봐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 제약주들이죠. 바이오 제약주들이 힘이 없고 악재가 연달아 터지니까 코스닥이 힘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면세점, 화장품, 여행, 엔터 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죠. 그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중국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본의 경제 제재도 지금 당장은 큰 파장이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저기서 터질 거예요. 일본 경제 제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